가끔씩 한국에서도 내 한국 친구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 뭐 얘는 이제 정치하려고 하나 보다. 약간 좀 안 좋은 성향. 난 맨날 그 소리 들어. 형이? 어. 형이 정치랑 제일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우리 일단 오늘은 다 셔츠 입고 왔잖아요. 또 주제 따라 우리가 또 패션도 따라가니까. 럭키 형 제목까지 했어요. 그러네. 근데 다시 잘하고 있어. 이거 제가 옛날에 야인시대 안재모라는 배우랑 같이 그 드라마에 나오기 때문에 채모를 좋아합니다. 채모브로 안녕.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사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국립통일교육원 지원을 받아서 함께 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사실 한국에서만 중요한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요즘 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갈등 얘기하려고. 맞아요. 갈등? 갈등. 우리 사이에 또 갈등이 많잖아. 우리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아까 럭키 형 자기 아침 다 밥을 다 먹고 왔다고 안 먹겠다고 그래서 도시락 2개만 주문했는데 자기 우리네 거 뺏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먹었더라고. 그리고 또 럭키 형이랑 우리랑 또 어떤 갈등이면 세대 갈등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우리 사회에 정말 여러 가지 갈등들인데 뭐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뭐 젠더 갈등이 있고 분단 갈등이 있고 세대 갈등이 있고 지역 갈등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노사 갈등도 있지. 한국이랑 뭐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라고 하면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건강한 민주국가의 제일 큰 적주 중에가 이 갈등이에요. 사실 갈등 없는 나라는 사실 공산주의죠. 뭐 말도 없이 표현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는 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네요. 왜냐면 여러 가지 정당들이 서로 어느 정도 토론하고 논의하고 각자 자기 원하는 쪽으로 투표를 받아서 가는 거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가야 민주주의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각 나라에서 어떤 갈등들이 좀 심각해요? 난 인도 궁금해. 인도 무슨 갈등이 있어? 사실 인도란 나라를 인구는 누구나 알다시피 14억이고 민족이 10개가 있고 언어가 20개가 있고 갈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있을 수밖에 없지.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한 번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렇게 헤어졌잖아. 이렇게 달라졌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해서 해준 게 보다 뭐 영국 쪽에서 보면은 인도가 종교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힌두교와 무슬림을 만들어줬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영국이 300년 동안 인도를 지배했는데 갈 때 우리가 평생 여기서 욕을 먹을 거니까 문제를 하나 만들고 가라. 한 달 안에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야. 라틴어로 divide et impera라는 말 있잖아. 분리시키고 통치해라. 인도가 원래 각 왕국들이 되게 많았어요. 1947년에 인도가 독립을 얻으면서 각 왕국들이 약간 포기를 해서 인도란 나라에 합정한 건데 몇 개 나라가 우리는 그냥 독립국가로 살겠다라고 했었어. 그 중에 하나가 카시미르였어요. 근데 카시미르가 독립으로 살려고 선택했는데 파키스탄 쪽에서 군인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카시미르 왕이 정부한테 제안을 하는 거 조금 살려주세요. 그러면 인도가 인도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지켜주겠다. 선언하고 인도 군인들이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인도 단체인데 항상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독립을 해야 될지 파키스탄과 또 자기 땅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파키스탄 카시미르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그렇지. 카시미르 사람들이 독립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종교적인 갈등은 아니고 정치적인 갈등이라고 좀 했으면 하는 거예요. 카시미르에서 좀 투표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안전한 교육,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는 어떤 갈등이 있어요? 이탈리아, 이 인도랑 비슷한 게 오히려 생각보다 많아. 이탈리아가 사실 로마 제국 때 엄청 큰 제국이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 또 다 분리돼가지고 도시 국가들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이탈리아가 사실 통일된 지 진짜 얼마 안 됐어. 진짜요? 우리 1861년에 통일됐어. 그래서 이탈리아 예쁘고 유네스코 문화재산이 많은 이유 그거야. 옛날에 다 도시 국가들이었으니까.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피렌체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거의 다 독립. 피렌체, 라벤나, 만토와 페라라 예쁜 도시들은 옛날에 수도였기 때문에 예쁜 거지. 1850년쯤에 도시 국가들이 조금씩 합치면서 남부는 프랑스 쪽에서 온 보르본 가문이 남부를 다 통치하고 있었어. 그냥 이탈리아 남부 다 한 나라였고 그리고 서쪽에는 사르디냐 왕국이라고 또 한 나라였고 밀라노와 베네치아 내가 사는데 레뇨 베네토 롬바르도라고 또 한 왕국이었어. 그리고 중간에는 이 교환년 바티칸 그때 통일됐는데 그때부터 사실 우리한테 아직까지 가장 큰 갈등이 시작한 거야. 우리한테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남부 갈등.
이탈리아 북부 그때 되게 잘 살았어 사실. 남부는 계속 침략당했어. 스페인한테, 프랑스한테, 독일 쪽에서도 침략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수준이 낮은 거야.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 일을 했지만 땅을 소유권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근데 이제 동일되면서 이 북부 주도적으로 그렇게 나라 운영을 하니까 너무 다른 거야. 심지어 우리가 이제 2000년 동안 도시국가들이었으니까 서로 언어 안 통했어. 지금 아직까지 이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빈부격차야. 우리 북부 사람들이 남부 사람보다 한 10% 정도 더 많이 벌었는데 엄청 많이 나아지는 않아요. 많이 나지 않았지.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알아? 55%. 55%. 그러니까 지난 170년 동안 엄청 심해졌어. 지금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다니엘 표정이 되게 갈등이 많아진 것 같아.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러? 왜냐면은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빈부 격차 때문에 지역 갈등이 생긴 거네요. 맞아. 지역 갈등이 이제 빈부격차 그리고 그 역사 계속 남부 제대로 좀 발전시키지 못하고 계속 북부만 발전시키고 물론 이것도 이탈리아 사람들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지 그게 생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고 역사를 모든 나라에 저도 마찬가지로 인도가 워낙 인구 많고 종교가 많다 뭐고 또 뭐 지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이에요 이게. 어떤 다른 인도 사람이 들으면서 럭키가 왜 저런 생각하지 할 수가 있는데 나도 인도 사람 아니어도 가끔씩 그런 생각. 아니 그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독일은 어때? 독일도 그치. 그러니까 독일 하면 이제 통일 얘기 꺼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꺼내봐봐. 우리가 일단 그 용어부터 조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독일 그 통일 뭐라고 하냐면은 Deutsche Wiedervereinigung이라는 말 쓰거든. 독일 재통일. 두 번째 통일이야 우리한테도. 왜냐면 독일이 처음으로 나라로서 1871년에 이제 비스마르크 밑에서 처음으로 통일하다가 결국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분단됐다가 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1년 후인 1990년 공식적으로 재통일한 거지. 독일은 이제 통일이라는 과정은 메르켈 총리도 그런 얘기했지만 한 번에 그냥 딱 90년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걸리는 과정이었지. 지금 작년에 이제 30주년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 통합이라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거든.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얘기했냐면은 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우리 마음속에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말 많이 썼거든. 그때는 우리 막 통일됐을 때 어떤 문제 있었냐면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격차가 있었고 이제 약간 이등 시민이라는 개념이 조금 강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 통일했지만 우리도 동독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새로 통합된 그 새로운 주들 이렇게 불렀거든. Die neuen Bundesländer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런 갈등들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 하나는 일단 우리가 서독 간에 전쟁이 없었어. 그거는 한반도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밀리 브란트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 이제 동방 정책,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어느 정도 평화 정책을 펼치면서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을 펼친 거야. 문화 교류도 하고 경제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지금 독일되고 나서 혹시라도 뭐 후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을 너무 잘했어. 사실 뭐 비용도 들고 했지만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던 거는 그 자유의 순간을 우리 놓칠 수는 없었어. 무조건 잡아야 했던 순간이었고 하지만 동독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옛날 동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있긴 있어. 이 사회 통합이라는 과정은 끝이 없어. 맞아, 일단 끝이 없어. 그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 또 이제 만약에 분리되거나 통일되면 그때도 이제 갈등 어차피 또 해결해야 되고 인도도 그랬고 사실 한국도 그랬고 이산 가족이 없었어 그때. 똑같잖아. 다 갑자기 분리되잖아. 나는 이제 한반도랑 독일 상황 사실 뭐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교 못하는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큰 차이점들이 뭐냐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없었고 우리는 또 하나는 이산 가족의 어떤 교류가 조금 더 활발했지 한국보다. 서독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큰 문제 없으면 사실 동독 잠깐이라도 방문 갈 수 있었고 택배라든지 TV 매체 뭐 이런 부분들도 동독에서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산 가족들이 그래도 서로 조금이라도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사회 통합이라는 과정이 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나는 한국 보면서 정말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거야. 왜 70년 넘게 이게 안 되는지. 그냥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 한 번 올림픽 한다고 또 한 번 잠깐 만나게 해주고 또 4년 5년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조금 정책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 번 만나게 해주고
우리 그러면은 교육 어쨌거나 제일 중요하니까 교육 차원에서 우리 어떤 거 필요할까? 사회 통합 또한 이제 갈등은 어쨌거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없앨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극복하거나 잘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 통해서 어떤 거 필요할까? 나는 솔직히 내가 받았던 교육이긴 한데 이탈리아에서는 우리 고등학교 5년 동안 다니잖아. 근데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우리 역사도 당연히 공부했지만 철학 수업도 5년 동안 받았었어. 철학을 배우면 세상에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제 갈등 속에서도 이게 이런 갈등들이 왜 생기는지 철학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고방식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19세기, 29세기 철학은 사실 이 심리학과도 섞여 있잖아. 프로이드, 니체,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심리학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는 개그 없었으면 난 지금 사실 아마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너무 도움이 됐어 나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까지 이런 남북 갈등 어떻게 보면 남아있다는 건 사실이야. 나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했던 실수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인정하고 상황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하고 액션 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 나는 남부와 북부 1인당 소득이 55% 차이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독일 한 것처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거 제대로 시작해서 액션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교육도 시키고 다 해야 돼. 나는 솔직히 독일이 철학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어쨌거나 철학자들이 유명한 많지. 나라에서.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난 철학 수업을 받아본 적 없어. 학교 때는 우리가 철학 수업 없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받았던 교육 중에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토르 문화랑 이제 어떤 정치 교육 그거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투표권을 18세부터 얻잖아. 정치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마음으로 성인 됐어? 그럼 투표하겠어. 학교가 유일하게 그 정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가끔씩 한국에서도 내 한국 친구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해 뭐 얘는 이제 정치 하려면 하나 보다. 약간 좀 안 좋은 성향. 난 맨날 그 소리 들어. 형이? 어. 형이 정치랑 제일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 정치 교육, 철학 교육, 토론 문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또 진짜 가끔 어려운 갈등들도 있지. 이거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탈리아에서는 법으로 학교 교실마다 십자가 걸려 있어야 돼.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글로벌 사회 되면서 지금 이탈리아 또 10% 이상 외국인이야. 몇 년 전에 거의 2002년이나 2003년에 어떤 핀란드 엄마가 우리 아이들이 왜 십자가 걸려있는 교실 다녀야 되냐고 이제 이 엄마가 소송까지 했어. 결론 이 소송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십자가 이탈리아의 문화에 상징하는 물건일 뿐이고 다들 누구나 다 존중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좋은 해결법인지 해법인지 안 좋은 해법인지 아까 내가 말했잖아. 핀란드 한 어머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힌두교이신데 나를 기독교 학교로 보내셨어. 그래서 사실 우리 거기도 맨날 십자가 있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 가끔씩 예수님 분장까지 하고서 나를 보냈어 학교에. 왜냐면 이게 드라마 나가야 되니까.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받은 교육이 종교는 여러 개가 있고 갈등이 여러 개 있어도 우리는 가는 길이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사실 뭐 어떤 나라 국적이라든지 종교나 음식 보고는 그렇게 큰 갈등은 없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되게 막 그런 배경에서 키웠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자유롭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자유가 없었으면 우리 그런 갈등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나는 이제 종교 갈등도 독일에서도 있었고 우리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이후로 제일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슬람이랑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늘 갈등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늘 갈등과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갈등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거는 결국 내가 볼 때는 하나의 톨레랑스인 것 같아. 어떤 폭력이라는 거 필요하고 항상 뭐 비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사무사면도 항상 느끼는 게 내 의견이 내 의견이지만은 상대방 의견과 완전 다르면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도 비전상회담 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게 그거야. 정답이라는 거 진짜 없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근데 앞으로 진짜 이제 관용 정신 그리고 이제 약간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무조건 기여된다고 생각해. 맞아. 내가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었고 사실 결혼도 네 머릿속에 갈등이야. 어떻게 이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큰 갈등이야. 결혼 준비할 때부터 갈등이지. 이 조명을 이런 걸로 사야 될까 저런 걸로 사야 될까.
근데 그때 타협을 하면 안 돼. 부부 갈등의 해결법이 뭐냐면은 미안하다고 해야지. 아니야. 미안하다고 하면 이게 나와. 뭔가 미안해. 미안하다. 아예 처음부터 와이프 이 말이 맞아. 모든 게. 그래 맞아. 져주는 게 제일 아 져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와이프 말이 나보다 더 와이프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 갈등 진짜 빼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아 나 오늘 많이 준비했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했네. 와 오늘 대단하다. 나는 사실 지난 내 일주 내내 촬영 때문에 바빠가지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왜냐 내 있는 그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야. 형 인생 자체가 그냥 갈등이니까. 얼굴에 써 있잖아 갈등. 우리는 귀가 두 개 있고 입 하나인데, 그러니까 두 번 듣고 한 번만 말하라는 그 말. 눈은 어떻게 할 거야? 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먼저 보는 거지. 그럼 눈은 두 개 있고. 아 왜 찬물 얹어? 자, 아무튼 우리 오늘 국립통일교육원과 함께 했었고요. 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모사도 사실은 우리 뭐 정답 내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서로 좀 더 배우고 더 알아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견이나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고. 저는 항상 사모사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출금을 느끼고 정말 힐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도 힐링 시간 같이 해서 사모사 구독 좋아요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 그래? 눌러야지. 실수 조심하세요. 네, 또 만나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